이어서 오늘은 2주택자분들의 주택수 계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위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주택수 계산할 때 특별히 유의할 사항 간단히 복습하고 2주택자분들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되는 주택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기본 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2주택에 들어가는 주택은 올해까지는 10% 할증, 내년부터는 20% 할증 과세됩니다. 또한 할증 과세에서 제외되는 그런 조건도 있으니까 그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택자 주택수 계산 시 특별히 주의할 사항들입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독립된 생활 가구당 각각 한 주택입니다. 각각 한 주택. 예외적으로 이제 하나의 매매 단위, 실무상에서 이제 통매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한꺼번에 매매가 될 때는 단독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개별로 1주택입니다. 그렇지만 통매매 할 때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주택, 호수가 뭐 5개, 6개가 있더라도 1주택으로 봐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5년 후의 공동상속주택입니다. 상속주택은 5년 동안은 다주택자, 2주택, 3주택자 분들 주택수 계산할 때 5년 동안만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1세대 1주택자 분들은 상속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기간의 제한 없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주택, 3주택, 다주택자 분들은 5년 동안만, 딱 5년만 주택수에서 빼주고 그 이후에는 주택수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때 카운트가 될 때 정하는 기준이 싼 게 최고야, 싼 거 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 뭐 2분의 1, 3분의 1로 동일하면은 당해 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한 상속인, 거주한 자녀분이죠. 제일 효성이 깊은 자녀분이 되겠습니다. 또는 막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최연장자, 이렇게 해서 싼 거 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 중인 재고 상품인 주택. 주택 신축 판매업은 제외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은 1주택, 2주택, 3주택에서 전부 다 빠집니다. 부동산 매매업자 재고자산만 1주택에서만 빠지고 그 이후는 다 포함입니다. 이 부동산 매매업자분들은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만 빠지고 그 이후는 무조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주택 중과 여부 판단 시 10%, 20% 할증과세 판단할 때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도 포함된다는 사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둘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12월 8일 같은 날 오전에 하나 오후에 이렇게 양도했습니다. 이때는 오전에 판 게 먼저 판 게 아니고요. 납세자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판 거를 먼저 양도한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접수 순서, 접수 번호는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민특법이 단기와 장기 아파트 8년 말소 법을 폐지했죠. 이렇게 폐지하면서 의무기간 4년 8년 내 자진 말소 신청을 하거나 또는 4년 8년이 지나서 종료해서 자동 말소 신청할 때는 말소일로부터 1년이죠. 1년 내에만 팔면은 조특법 5년 장기 요건에 상관없이 1년 내에만 팔면은 다주택자 주택수 계산해서 빼주니까 10%, 20%, 내년은 2주택 20%, 3주택 30% 할증이죠. 이 할증 과세를 안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번 시간의 내용 복습해 봤고요. 2주택자분들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되는 주택 20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4가지, 첫 번째 4가지입니다. 수도권 등 외지역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수도권 외지역 소재주택. 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이면은 2주택에서 빠집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될 게 광역시의 군이나 세종시의 읍면은 제외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매입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조특법 5년 이상 임대한 장기 임대주택은 2주택 판단할 때 빠집니다.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기 건설 임대주택, 건설 장기 임대주택도 있는데요. 네, 요거는 조특법에 5년 이상 임대했는데 역시 2018년 3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입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의 구분은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구청을 등록하면은 건설 임대주택이 되고, 소유권 보전 등기 이후에 등록을 하시면은 일반 장기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외되는 4가지 미분양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건설 장기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장기 임대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은 5년 이상, 조특법에 의해서 5년 이상 장기간 임대한 구청에 등록한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건설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임대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기준시가 6억은 동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5% 증액 제한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장기 민간 임대주택은 예외사항,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10년 이상 임대를 하셨더라도, 요건이 다 맞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조정지역 내에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취득시는 제외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가지 장기 사원용 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무상 임대주택이죠. 10년 이상 무상 임대주택. 그 다음 문화재주택, 상속주택 있습니다. 역시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딱 5년간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쌍거채 기준으로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가지. 그 다음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입니다. 이거는 취득일로부터 딱 3년간만 제외해줍니다. 그 다음 장기 가정 어린이집 사업자 등록하고 5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미사용 기간, 허용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멈춰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주의하셔야 될 것 2가지 15, 16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신 분들, 취학, 근무상 형편,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 학폭이나 이런 이유로 자녀분들 때문에 동일한 시, 군 소재 주택으로 거주 이전을 할 때는 거주가 필수 요건인데요. 이때는 모든 주택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 3억 이하만 해주고 최소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고, 해소, 해당 사유,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이런 해당 사유가 해소 후 3년간만 제외해 줍니다. 3년. 내용 중에 3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 16번 일시적 2주택인데 이 경우는 거주가 필요 없는 경우인데요. 취득일로부터 3년간만 예외적으로 제외를 해주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 다음 4가지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혼인 동거 봉양주택, 혼인은 5년간 제외, 동거 봉양 합가는 10년간 제외. 혼인을 더
동거봉양 합가를 2배로 더 더블로 더 쳐주는 것 같습니다. 동거봉양 중에 무주택자인 자녀분이 주택에 있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다가 혼인하는 경우도 짬뽕이 되는 경우도 인정해 줍니다. 이때는 혼인 기준으로 5년간 제외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소유권 소송 중이거나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은 확정 판결일로부터 3년간만 제외해 줍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이 아닌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번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양도계약, 파는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이미 수령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고일 이전에 계약했고 계약금을 받았어요. 이럴 경우는 다주택자에서 등기는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 청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2주택자에서는 빼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이하, 기준시가로 1억 이하의 소형주택 빼줍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겠죠. 공시가격 1억짜리까지는 이 2주택자에서는 빼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 3가지 있습니다. 도정법 정비구역 지정시 열애입니다. 재건축조합 사업부지도 열애입니다. 그 다음에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열애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열애 중에서도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는 역시 다주택자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주택에서 제외되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일부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3주택 제외 영상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